북한의 직업 배치와 직장 문화, 그리고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투자나 재테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MZ 세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정시호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왔고요. 현재는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윤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에는 알바 이런 개념도 있나요? 아르바이트.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럼 직업 배치를 받기 전에 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는? 뭐 직업 배치 받고 북한엔 무직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은 무직이 조직생활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업이 있어야 되고요.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다 매달 돈을 얼마씩 바치면서 내가 따로 돈을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 생활하게 되면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 용량으로 알바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 북한에서도 알바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알바들 보게 되면 뭐 자동차 세차라든가 뭐 증음반, 그리고 사진관에서 이런 포토샵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다녀야지 어쨌든 회사 생활하는 거 돈을 많이 버니까 알바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 시급이 지금 남한 같은 경우에는 9,160원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북한은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은 따로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내가 일하게 되게 되면 세차 같은 것도 뭐 하루 일당 10불, 뭐 한 차 한 대당 뭐 얼마. 근데 시간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차 일하는 거 한 대당 얼마. 그리고 짐 운반 같은 것도 내가 50kg짜리 짐을 뭐 같은 구역에서 움직이면 5,000원, 뭐 구역에서 구역 넘어가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럼 두 분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없고요. 제 친구가 저희는 보면 직장에 뭐 월에 얼마 내면 이제 한 달 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쉬고 이제 개인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2019년 당시 한 달에 이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받거든요. 북한 돈으로. 근데 그게 그걸 남한으로 치면 어느 정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요. 네. 그런데 한 이제 달 월급이요? 네네. 오, 생각보다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 회사 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알바라고까지 하진 않지만 개념상 보면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 가서 일하면 한 달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게 북한에서 이제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한 달에 북한 돈으로 1,600원이 북한 돈으로 저 같은 1,600, 경우, 네. 1,600원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이걸 환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한의 시세와 비교를 하면 북한의 1,600원은 남한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0원 정도. 한국 돈 200원. 200원이요? 네네. 200원이 한 달 월급이라고요? 네, 그래서 국영기업소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월급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600원으로 한 달 월급이라고 말하셨으니까 1,600원으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계란 2알 정도. 계란 두 알. 네네. 그걸 이제 한 달 월급으로 네. 1,600원을 그래서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투잡을 뛰고 이렇게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시우 씨는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르바이트? 알바를 많이 해봤죠. 저는 거의 2년 알바했죠. 뭐 자동차 세차도 해봤고요. 저 짐 운반도 해봤고, 네, 그리고 뭐 도로 청소도 해봤고, 뭐 진짜 많이 해보셨네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 있는 MZ 세대들은 이런 재테크 혹은 투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일단 MZ 세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막 큰 사업은 사실 저희는 꿈도 못 꾸고요. 북한은 이제 핸드폰이 한 달 통화량이 200분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분 넘게 쓰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 돈이 선준화 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돈이 이체되면 그 돈을 이제 분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준화 돈을 싸게 샀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뭐 몇백 원 더 붙여 파는 그런 아주 작은 소소한 벌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이제 돈 버는 거고
투자라고 하면 저희는 대부분 이제 결혼 준비, 뭔가 혼수 마련 좀 그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소박한. 어떤 식으로 혼수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 이제 결혼식 할 때 한 번에 이제 막 큰 돈 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을 좀 모아지면 뭐 이번에 TV 사놓고 좀 더 모아지면 뭐 냉장고 사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리 결혼 준비를 하는 네. 거구나. 네, 두 분이랑 오늘 뭐 북한의 MZ 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방금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투자나 재테크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었거든요. 북한에서도 MZ 세대가 나반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재테크에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북한에서도 앞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업 선택의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MZ 세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